28쪽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1.3절에서는 이 실험으로 데이터를 얻는 거, 그리고 실험하지 않고 그냥 그 데이터를 관측하는 거,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연관이 있느냐, 단순한 연관이냐, 아니면 뭐가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는 걸 밝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실험 연구와 관측 연구로 연관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이 주장이 가능합니다. 주장, 연관이. 그러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관측 연구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실험 연구를 가지면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실험 연구와 관측 연구가 이와 같이 좀 다른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실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A를 할 것인가 B를 할 것인가 선택하는 경우죠.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번 겨울에 좀 춥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난방 요금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죠. 날씨가 춥다. 이게 원인인 거죠. 따라서 어떻게? 이 난방 요금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죠. A의 얘기는.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고속도로 관리자가 있는데 그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린 날에 교통사고가 많다는 데이터를 본 거죠. 그래서 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염화칼슘을 더 적게 뿌려야 된다. 그러니까 B의 주장은 염화칼슘을 좀 적게 뿌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통사고가 주는 거 아니냐? 어때요, 여러분들? 이 두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이 좀 타당한 걸까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질문 모두 변수 두 개 관한 거죠. 날씨와 난방 요금인지, 아니면 염화칼슘과 교통사고인지. 첫 번째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날씨가 추면 난방비가 올라간다. 두 번째는 염화칼슘을 뿌린 날에 교통사고가 많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변수 값이 변화하면 다른 변수 값의 변화도 좀 변화한다. 이런 관계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단 연관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연관. 영어로는 association인데 우리말로는 연관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연관. 자, 여러분들은 이 금방 이 두 사람 중에 이 누구의 생각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기온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 난방 요금이 올라간다. 이거는 타당하죠. 그죠? 기온이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추우니까 이 가스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간다. 그죠? 타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가 원인이 돼서 이 결과죠. 여기가 원인입니다. 원인. 이 결과예요. 이게 타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인과관계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반면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염화칼슘 있잖아요. 이 염화칼슘을 적게 뿌린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더 줄어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염화칼슘을 적게 뿌리면 어떻습니까? 이 도로가 더 미끄럽겠죠. 그럼 교통사고가 어떻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인 것은
염화칼슘을 적게 뿌린다고 교통사고가 줄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는 존재하지만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둘 다 연관은 존재하죠. 연관은 존재해요. 연관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만 여기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현실에서 이 연관과 인과관계 구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런 논리를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밝히는 방법은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면 한 변수를 조작하면, 조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변수의 값도 그거에 따라서 변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의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 더 빨리 가죠. 그죠? 이러니까 뭐예요? 엑셀 밟는다, 더 빨리 간다. 이 인과관계 성립하죠. 그러나 인과관계가 없는 연관에서는 한 변수 값을 바꾸더라도 다른 변수 값을 기대할 수 없어요. 바꾸는 거. 여기서는 뭐냐면 염화칼슘을 적게 뿌린다. 그럼 어떻게? 교통사고의 건수가 오히려 내려간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변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인과관계는 이 특정 방향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온이 내려가면 난방비가 올라간다 이거지만, 난방비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스요금이 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온이 내려간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만 되는 거지 이쪽 방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를 많이 사용한다고 기온 내려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이 그 연관, 인과관계 이런 데서 뭐가 뭘 설명하는지, 여기서는 뭡니까? 바깥 기온이 설명 변수죠. 기온 가지고 뭘 설명해? 가스 사용량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 반응 변수죠. 자, 실제 우리가 이 두 변수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먼저요. 그 다음에 이게 연관이 존재한다면 얘가 인과관계인지 아닌지 한번 밝혀보라 이거죠. 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그러면은 뭐가 설명 변수고 뭐가 반응 변수 찾아보라 이겁니다. 자, 어떤 연구자가 연구한 결과 연습 시험을 치르면 시험 성적이 오른다. 지금 뭐죠? 이 연습 시험, 그죠? 이거죠? 그 다음 이쪽이 뭐예요? 성적이 오른다 이거잖아요. 연습 시험 치르면 어떻습니까? 뭔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뭐 시험 문제 어떤 그 형태에 대한 뭐 경험도 생기고 이런 거죠. 이거는 타당하죠. 그래서 연습 시험 치르면 이게 뭡니까? 조건이죠. 원인이죠. 그 다음에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 연관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설명 변수일까요? 일단 반응 변수는 뭐예요? 성적이 오른다는 게 뭐예요? 이쪽에 있는 게 원인이 되는 것이 설명 변수입니다. 항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 나타나는 거, 그게 반응 변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많은 가정은 TV도 많이 있다. TV도. 자, 여기서 우리가 자동차가 많다, TV가 많다. 일단 어떻게 해요? 연관은 존재하죠.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연관 존재. 하지만 이 그 자동차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자동차가 우리가 많이 사면 그럼 TV도 많이 뭐 존재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죠. 그죠? 또 반대로 TV를 많이 샀다고 해서 자동차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따라서 인과관계 주장은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세 번째, 광고비 지출이 달라도 판매량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광고비 지출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판매량이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거는 뭐 연관도 없는 경우죠. 그죠? 연관도 없어요. 그다음에 아스피린을 먹으면 이게 뭐죠? 어떤 원인, 조건이죠? 심장병 위험을 줄인다. 결과죠. 그래서 이거는 줄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장병 위험을 줄인다가 결과죠.
그러니까 반응 변수는 심장병이고 설명 변수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냐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E하고 F는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현실에서 연관과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 큰 저수지에 사는 붕어가 작은 저수지에 사는 붕어보다 큰 경향이 있다, 그냥. 경향.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은 뭐냐면, 그냥 경향이 있다, 이란 말이에요. 아, 큰 저수지 보니까 붕어가 큰 게 많더라. 작은 저수지 보니까 큰 붕어는 별로 없더라. 그러면 그냥 연관을 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F는 좀 다릅니다. 큰 저수지 붕어를 키우면 이겁니다. 키우면. 위에서는 이제 어떤 이런 조건 이런 게 없는 거죠. 원인은 없죠. 여기서는 뭐예요? 붕어를 키운다면 더 크게 자란다. 이건 달라요. 이거는 인과관계에 있는 주장이에요. 왜? 붕어를 키우면 큰 저수지 붕어를 키우면 이게 뭐예요? 원인이죠. 더 크게 자란다. 결과죠. 그래서 붕어의 크기가 결과죠. 반응 변수가 되고 저수지의 크기는 설명 변수가 됩니다. 이 두 개, 왜 이 까다로운지,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개는, 참 혼동하기가 쉬워요. 이 말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일단 여기에서 보면, 큰 저수지로 붕어를 옮기잖아요. 그럼 더 크게 자란다. 뭔가 이게 큰 저수지로 옮긴다는 게 뭡니까? 이 설명 변수를 조작하는 거죠. 설명 변수 값을. 그죠?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조작. 옮긴다는 게.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그냥 큰 저수지에서 그냥 큰 붕어가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니까 뭐예요? 어떤 조작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주장은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빨간 줄로, 이렇게 돋보이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이 통계에서 그리고 통계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가장 우리 사람들이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연관을 함부로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연관을.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연관이냐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 개인이나 이 조직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1950년대에 담배를 피우면 폐암과 연관이 있다라는 건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실험하지는 않았지만 흡연자들 중에서 폐암 발생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나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 이거는 상당히 논쟁거리였어요. 수십 년이나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담배를 흡연을 한다, 담배를 피운다, 또는 담배를 피운다, 아니면 피우지 않는다. 이거를 사람을 통해서 실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실험이 있다면 참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우냐 안 피우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 폐암 발생 비율이 이것이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피우면 증가하는지, 이런 거를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실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그 주장이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뭐냐면 이것이 원인이라는 게 밝혀져서, 그래서 인과관계가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폐암 발생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흡연자에게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그러니까 100%로 반드시 이런 얘기죠. 폐암이 발생한다는 뜻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 담배를 피우면 폐암 발생률이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10배에서 20배 정도 높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는데도 폐암이 발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담배 피워도 폐암 발생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인과적 질문에 대한 것이 사회적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을 사용하면 암의 발생이 원인인지, 이것도 뭐예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거 밝히기 어려운 게, 이 인간 대상으로
실험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 있죠.